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제 파일을, 샘플 파일을 올려놨는데 그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두 주차에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이번 주 차에 다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선 이 헐크 일러스트 작업을 한 이미지를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 보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이펙트, 날리는 이펙트가 있어요. 이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를 원래는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죠. 물론 얘를 하나하나에서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해도 되지만 아마 나중에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쪽에서 파티클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이 이펙트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서부터 한번 훑어보면은 최하단에 그 핸드, 핑거, 그 다음에 01, 뭐 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의 레이어가 있어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껐다 켰다 해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한 덩어리로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죠. 그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 얘 하나를 다 분리해서 애니메이션을 줘도 되긴 하지만 이 애 자체를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메쉬로 크게 보면은 두 덩어리로 메쉬를 나눠주고 거기에 뼈를 심어서 이 두 개에 대한, 크게 보면 두 개에 대한 애니메이션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나 세 개로 나누지 않았고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로 다 묶은 후에 메쉬로 웨이트 값을 줘서 가중치를 줘서 이 본에다가 입혀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레이어로 묶었고요.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나누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나누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레이어 개수가 엄청나게 늘겠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 뼈들도 아주 많이 늘어나요. 실제 그림 2D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을 들어가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리소스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깅 할 때도 그렇고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작업해야 되는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애니메이션 할 때도 작업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리소스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하나로 묶어주고 그 안에다가
뼈를 심어서 웨이트 값을 지정해주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손가락은 3개지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고, 나중에 리깅할 때 뼈를 한 2개 정도, 얘는 3개지만 얘는 2개 정도, 그래서 얘가 2, 3번 손가락을 다 커버를 하는 뼈 하나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깅을 하기 전에, 리소스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지,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움직이게끔 해줄지에 대해서 꼭 결정을 하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돼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리깅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뭐가 잘 안되네, 수정하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다시 구조 자체를 바꾸자, 이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 리소스 작업을 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그림으로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설계, 계획 한 후에 작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한 통으로 묶여 있죠. 저희가 저번에 그 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리소스 작업을 할 때 팔이나 다리에 상박이랑 하박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메쉬로 이 구조를 안에 짜서 웨이트 값을 뼈에다가 심어서 리깅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메쉬로 만들어서 스무스 스키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누지가 않았고요. 한 통으로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의 문제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박이랑 하박이 나눠져 있다면, 여기가 무릎, 여기가 팔꿈치라면 나눠져 있다면, 이 뒤에 면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접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메쉬로 한 통을 해서 스무스로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에 의해서 여기가 부드럽게 구부러지게끔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뼈가 있을 텐데, 이 뼈가 여기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뼈 또한 여기에 대한 값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50%대 50, 5대 5로 갖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게끔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제로 메쉬를 만들고 스무스 스키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통으로 리소스를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에 지금 몸통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몸통이 하나의 통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얼굴 부분을 지금 한번 꺼보면 이런 식으로 팔도 끌게요. 이런 식으로 몸통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지금 바지 부분이랑 몸통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몸통이랑 목, 얼굴에 안 보이는 뒷면, 속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도 조금 더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면 이쪽 상체랑 하체는 붙이더라도 이 목 부분, 머리 부분, 얘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하나로 다 묶었고, 여기에 뼈를 이용해서 웨이트 값을 이쪽으로 다 몰아주고, 가슴 쪽에 있는 뼈한테 이 가슴에 있는 웨이트 값을 다 몰아줘서 이쪽 부분이 그렇게까지 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대신 이쪽 부분에 약간 부드럽게 구부러져야 되는 부분들, 밴딩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쪽에 메쉬를 조금 많이 좀 추가를 해줘서 자연스럽게 좀 구부러질 수 있게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얘도 아주 많은 움직임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얘가 엄청나게 뭐 혀야 된다 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얘를 분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 이 머리카락이 다 붙어 있어요. 몸통에. 이 머리카락을 분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얘를 굳이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 머리카락에 자잘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뼈를 몇 군데 좀 심어서 그 뼈의 웨이트 값을 주고 얘네들로 애니메이션을 살짝살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카툰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앞머리, 뭐 옆머리, 뭐 뒷머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뭐 여덟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누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머리를 컨트롤 해야 되는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여기에 뭐 이런 것까지 있으면 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얘가 뼈가 하나가 아니죠. 따지면 뼈가 하나, 둘 최소, 아니면 셋 이런 식으로 3개 정도의 뼈를 심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뼈 개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머리결, 물론 얘도 하나의 큰 그룹을 묶은 건데 머리카락 한 올이 아니니까 이 머리카락 큰 그룹을 마다 뼈를 다 심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뼈를 심어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는 조금 묶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 얘를 뭐 묶어준다든지
얘는 그래도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러면은 떨어뜨리고,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다, 얘도 하나 둘인데 얘도 하나로, 이런 식으로 리소스 개수를 줄여 주시고요. 그 뼈를 심을 때도 얘들을 하나하나마다 다 할 수도 있지만 얘 전체를 하나를 갖고 있는 뼈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쪽이 따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따로 있어야 되지만, 이쪽도 뭐 하나, 뭐 두 개, 하나,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세한 부위마다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큰 덩어리로 단순하게 나눠서 작업을 해도 충분히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나고, 지금 우리가 작업할 때야 모니터에다 꽉 채워가지고 엄청 크게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뭐 그 모바일이나 뭐 PC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가 뭐 24인치, 32인치 모니터에 완벽하게 꽉 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부분 화면에 뭐 밑에 텍스트 있고 여기에 조그맣게 한 뭐 이미지 전체에서 보면은 반보다 조금 작은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뭐 말로 샬라샬라 이렇게 가고 또 딴 데 와서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정교하게 다 파트를 분리하고 애니메이션을 작업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교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이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횡스크롤 게임이다, 거기에 들어간 리소스 작업을 한다,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공격하고, 아니면 뭐 소녀전선이나 이런 애들처럼 여기에 택처럼 깔아놓고 뭐 전투를 하고 이렇다면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작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은 애에 머리카락의 한 올 한 올이 뭐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하게 작업을 해도 되고, 단순하게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도 축소를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잘 나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이 차지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2D로 결국 그림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3D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림은 좀 신기하게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보다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대신 3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표현된다면 많이 어색함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2D 애니메이션 뭐 볼 때 어떤 캐릭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코가 있고 눈이 있으면 입만 계속 바뀌면서 대사를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얼굴의 모양, 뭐 머리카락의 움직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가끔 눈 깜빡이는 정도, 이 정도만 하면서 계속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D 같은 경우에는 3D 캐릭터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도 고정되어 있고 입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2D 캐릭터처럼 조금씩만 따나나나 움직이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3D 캐릭터는 이 뭐 전체적인 몸의 뭐 바운스라든지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나 머리카락도 살짝 흔들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2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고 눈만 깜빡여도 생각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소스 작업도 그렇고 리깅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작업도 그렇고 이 작업들을 할 때 생각보다 그런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되지 않아도 꽤 그럴싸한 느낌으로 최종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몸통까지 한번 받고 왼쪽 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 한 통으로 묶어서 메쉬로 구조를 짜가지고 웨이트를 주면서 움직임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의 왼쪽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나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엄지손가락, 얘는 첫 번째 손가락.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팔 하박 부분이랑 손가락 나머지 3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메쉬 구조를 짜고 뼈를 심어서 애니메이션을 줄 예정이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뼈를 짜고 메쉬를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가락을 뭐 펼친다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메쉬 구조를 잘 짜서 웨이트를 잘 연결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주려고 하고 있고요. 엄지는 당연히 여기서 뼈를 심어가지고 여기를 살짝씩 펼치고 오므릴 수 있게 해주고요. 첫 번째 손가락도 조금 더 펴지고 조금 더 쥐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이 앞쪽에 있는 애 보다 뒤쪽에 있는 레이어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정확하게 모양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려지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얘도 동일하고요. 얘를 상박이랑 뭐 하박을 이렇게 나누고 2개로 나누고 있는 상태로 작업하고 있는데 얘도 일종의 2D를 3D 효과가 나게끔 애니메이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도 얘를 메쉬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얘가 이 본에 다 귀속이 되지만 각자의 본에 이 버텍스 점들을 키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키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메쉬 구조로 다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모든 파트 부분에 메쉬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2D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3D 효과 가짜 2.5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짜 3D 효과를 줄 때는 이런 버텍스의 위치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메쉬로 구조를 짜고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정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쉬의 타폴로지를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얼굴 쪽으로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는 위쪽 이빨, 그리고 밑에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헐크 캐릭터 같은 경우에 위인 이빨보다 아래 턱이 이런 식으로 카툰 캐릭터 같지만 이런 식으로 덮고 있는 형태로 그림이 많이 그려지죠. 그래서 턱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윗니빨보다 아랫니빨이 이런 식으로 덮여지게끔 표현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윗니빨이 있고 아랫니빨이 더 위에 레이어를 위치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준 거고요. 많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윗니빨이 있으면 아랫니빨이 가지런하게 붙는 형태로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윗니빨이 더 윗 레이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랫니빨이 그 밑에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이 헐크 같은 경우에는 턱이 아주 강조가 돼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위랑 아래를 바꿔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 표면을 다 덮고 있는 얼굴 피부를 전체를 통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눈알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지금 카툰 캐릭터에서 흰색 눈알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눈알 2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도 하나로 레이어가 묶여져 있고 얘네들을 메쉬 구조를 짜서 하나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를 2개로 나누셔도 돼요. 편의상 하나로 묶었을 뿐입니다. 왜냐면 눈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리소스를 2개를 유지하지 않고 얘를 그냥 나눠서 하나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캐릭터가 뭐 눈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면 눈을 하나로 묶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특정한 표정, 특정한 눈의 표정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다면 얘를 하나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웃는 눈 하나 뽑았다가 우는 거 하나 뽑았다가 찢어진 거 하나 뽑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눈의 모양을 교체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는 거면은 얘네들을 한 통으로 가져도 돼요. 이렇게 한 통으로 교체식으로. 대신 3D 리깅 하는 것처럼 눈의 하나하나의 움직임, 미세한 눈 껌뻑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싶으면은 얘네 눈에 해당되는 모든 리소스들을 2개로 딱 나눠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를 이런 식으로 따로 뗐습니다. 코를 뗀 이유는 이쪽 각이 이
뒤에 코 때문에 가려지는 눈두덩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얘네가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 머리가 이런 느낌이다가 조금 더 카메라를 틀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을 줄 예정인데 큰 각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위에 있는 레이어가 덮어줘야 그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돌아갔을 때는 드러났다가 이쪽으로 다시 꺾이면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다시 가려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2.5D 그러니까 가짜 3D 효과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은 코, 입 이런 애들을 나눠도 됩니다. 아니면 이 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 정도를 따로 떼서 이 얼굴 전체에서 따로 떼서 독립을 시켜 주셔도 돼요. 이 눈썹 기준으로 아마 자르면 자연스럽게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업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아까처럼 엄청나게 얼굴 면을 돌릴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코 정도가 이쪽을 살짝씩만 가려줘도 충분히 표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합쳐서 작업을 하고 코만 따로 떼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 지금 대머리처럼 됐는데 얘가 앞머리가 이렇게 있죠. 앞머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뒤쪽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본을 심어서 어느 정도 움직여 줄 예정인데 이 앞머리 같은 경우에 얘 모든 게 다 따라가면 꼭 가발처럼 통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머리를 따로 분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다시 뼈를 심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주면은 이 뒷머리 그룹이랑은 다르게 다른 타이밍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는 방법은 여기서 얘를 그냥 도려내서 머리카락 모양대로 좀 도려내서 빼내온 거예요. 컨트롤 J 이런 식으로 눌러서 그냥 도려낸 거죠. 그리고 이 머리가 없었을 때 이마 부분을 헤드에다가 채워 넣어줬죠. 그림을. 그래서 머리카락이 살짝 움직이면서 이 밑에 이마를 드러냈을 때 거기서 원래 깔려 있었던 이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밑에다가 페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펙트가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파인에서 작업할 때는 이 이펙트 레이어는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도 사용하지 않겠죠. 앞머리에서부터 오른쪽 팔에 손가락 이쪽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나눴습니다. 그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개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3개로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보면은 레이어가 막 뭐 40개, 50개 정도로 나누는 경우에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주 정교하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분할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뭉쳐야 되는 부분들은 뭉쳐주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은 적당히 또 생략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리소스를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리소스, 그러니까 지금 작업되어 있는 헐크를 한번 스파인으로 다시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스크립트에 포토샵 to 스파인 이라는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제가 봤을 때 한두 친구 정도가 이 스크립트에서 익스포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올려놓은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 스파인 to 이 스크립트 파일에 스크립트의 버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포토샵이랑 맞는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스크립트 버전보다는 아무래도 호환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스파인 툴 포럼에 가서 그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세팅에서 보면은 뭐 지금 가려가지고 그 익스포트 안 할 레이어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체크하지 말고요. 잠시만요. 먼저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그 스파인 쪽으로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스파인 통해서 받아들이는 0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뭐 수업을 계속 할 때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 이 룰러 부분이 있는데 이 룰러에서 이 코너 쪽을 우리가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쭉 했을 때 0점을 옮길 수가 있어요. 뭐 0점이 얘가 뭐 정확하게 그 지점이 0점이어야지만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값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Y축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값을 뭐 위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0점을 맞춰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쪽 부분이 0점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에 포토샵 to 스파인 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한두 친구 정도가 스크립트 출력에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일종의 이런 버전 문제입니다. 포토샵 버전, 그 다음에 스크립트 버전. 포토샵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 스크립트도 같은 경우에 이 포토샵 버전에 대응을 하는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있어요. 당연히 예를 들면 예전 버전의 포토샵에 최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많은 확률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최신 버전의 포토샵, 최신 버전의 포토샵에
예전 버전의 스크립트가 작동 안 할 확률은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꼭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보면 그 스파인 툴 포럼이나 아니면은 헬프 쪽, 도큐멘트 쪽 이쪽에 보면은 이 스크립트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 작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익스포트를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그 하이드는 시켜서 숨겨 놔 가지고 무시할 레이어는 특별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체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눈이 예를 들면 떠 있고 중간 있고 감고 이런 이제 슬롯에서 토글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경우에는 이 일종의 하이드인데 숨겨있는 레이어를 출력하지 않을까요? 익스포트 안 할까요?를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눈이 켜져 있고 중간 완전 감은 거 같은 경우에 이 리소스 작업을 할 때 사람인지라 이쪽에 비저블을 켜놓고 이쪽은 다 꺼놓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버리면 얘네 이 두 개가 익스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하지 말고 출력하는 게 좋고요. 대신 리소스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면서 필요 없는 거를 그냥 껐다, 필요 없는 것들을 끄면서 작업을 했다 라면 얘를 체크를 해서 필요 없는 레이어, 리소스를 출력을 금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 JSON 파일 이 일종의 모든 이미지의 위치값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JSON 파일 당연히 익스포트 해야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 무시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지금 작업한 이 파일에는 없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뭐냐면 포토샵을 처음 딱 켜서 뉴 도큐멘트를 실행했을 때 모든 게 비어있는 흰색 바탕에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라고 적혀있고 락이 딱 이런 식으로 락이 딱 걸려있는 레이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백그라운드 레이어예요. 얘는 작업하다 보면은 이 락을 풀고 추가로 레이어가 몇 개가 생긴다면 락을 풀고 얘를 휴지통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무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백그라운드가 레이어가 있고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그냥 흰색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경우, 그 위에서 다 레이어 작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얘를 무시를 하는 걸 체크를 해서 얘를 익스포트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템플릿 이미지를 보낼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네가 다 합쳐져 있는 지금 이 이미지를 이제 템플릿으로 출력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얘도 필요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트림을 한다. 흰색 흰색 공백을 트림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크 이렇게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이미지도 그렇고 스케일 조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케일을 수정을 해서 아웃풋 하는 게 아니고 익스포트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 상에서 원래부터 줄여놓고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로 작업하다가 리소스 작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인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얘를 약간 어떻게 보면 스몰 사이즈로 사이즈를 줄여놓은 얘 하나를 세이브 에지로 하나를 추가로 복사본 4본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이미지 사이즈를 해서 줄여서 얘는 뭐 A4 용지라고 해도 얘를 줄여서 한 뭐 그 가로 세로 픽셀이 뭐 2000을 그렇게까지 넘지 않게 2000 픽셀을 그렇게까지 넘지 않게 줄여서 얘를 스크립트로 출력하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 이미지가 해상도가 높아도 괜찮아요. 높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3D 모델링이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 리소스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CPU나 뭐 메모리나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최종 작업물의 아웃풋을 고려해서 이 리소스의 사이즈를 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게임을 작업을 하는데 뭐 8K, 4K, 뭐 4K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고해상도의 리소스를 작업을 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모바일에 요만하게 들어간다. 물론 요즘 모바일도 해상도가 상당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얘가 2K 이상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게임 자체는 2K 또는 그 이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너무 고해상도로 만들진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풋은 뭐 이미지 폴더 만들어서 리소스 저장할 거고 제이슨 파일은 이미지 폴더 옆에 파일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OK 버튼을 눌러서 익스포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시간을 가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이 딱 끝나면 저희가 작업했던 이 파일들이 리소스로 출력이 돼요. 자, 제가 방금 출력한 그 이미지입니다. 여기 JSON 파일이 있죠. 그리고 이미지 폴더에 레이어 네이밍이 되어 있는 레이어가 쭉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JSON 파일을 스파인으로 불러오면 이미지 파일이 같이 따라서 로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할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인에서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